시장 자체가 발주자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비테일로 계약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조선과 같은 경우에 선박의 수주는 많아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현금을 산업은행 이런 데로 또 빌려올라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이제 장차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수주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건조 자금을 장차 2년 필요한 자금을 많이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경영진의 초미의 이제 관심사였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은행에서 그 2조 원이라는 대금을 대출해 주기보다는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수여를 하겠다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들어오겠다 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나오션이 후보자로 되고 이사회의 역할은 늘 중요하지만 기업의 명운을 바꿀 한 페이지를 만드는 마지막 이사회는 의안 하나 또 결론 한 줄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소속을 바꾸고 제도약을 넘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전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출항하기 전 마지막 이사회에서 활약하신 김인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만나 말씀 나눠보려 합니다. 김인영 교수님은 선장 출신 교수로도 이름을 알린 인물인데요. 풍부한 현장 경험과 탄탄한 법률 전문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회이사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약해 오셨습니다. 네, 김인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법연구센터에 또 소장으로 있고요. 목포해양대학이라는 데 가서 한 8년 동안 교수로 있고 또 부산대학에 또 교수 2년 하다가 제가 지금도 이제 유효한 선장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교수로 있으면서 면허가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선장으로 불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법학자분들이랑 좀 다른 커리어를 밟으셨다고 제가 또 봤던 게 이제 사회이사 활동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활동을 하시게 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해상법이라는 과목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끊임없이 해상법 학자가 실무와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2013년부터 우리 고려대학에서 선박 건조와 관련된 연구회를 만들어서 공부를 쭉 해왔었는데 조선업은 제가 실제로 해보지 않아가지고 항상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사회이사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사회이사를 했습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어나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사회에서 또 오고 가고 그것이 이제 저희 또 학문적인 연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꺼이 이제 수락을 하고 사회이사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제조양 그 사회이사 하시면서 안건 중에서 좀 학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 한 가지만 예로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선수금입니다.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철판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금이 많이 나간단 말이죠. 그럼 자기 돈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발주자인 선주가 조금씩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건너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조선소는 이제 철판이나 뭐 다른 이제 후판 등을 이제 사가지고 건조를 하는 거죠. 선수금을 조선소가 많이 받았는데 선박을 제대로 건조 못하게 되면 이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조선소가 이미 도산지경이거든요. 이때 돌려주는 것을 보증한다는 또 서면을 은행이 이제 발주자에게 건네줍니다. 그걸 이제 RG라고 합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조선이나 에너지 같은 사업들은 확실히 현장 경험이나 뭐 법률적인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기업들은 또 사회이사의 역할이 조금 더 풍성해져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이나 뭐 에너지 같은 좀 특별한 그런 분야의 회사에서는 사회이사가 정통한 전문가들이 포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시절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해운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조선은 사실 해운사에서 이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하고 해운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회이사가 전부 조선과 관련된 사람만 있는 것보다는 이제 해운 쪽에서 또 전문가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 이사회에서 이제 해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성을 살리면은 이제 훨씬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헤비테일 방식으로 이제 건조 계약이 많이 돼 있는 겁니다. 2023년의 경우에 해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해운사 출신들은 이 조선소의 사정을 아니까 야, 헤비테일로 하지 말고 우리 조선소가 성금을 미리 주면 좋겠다. 해운 업계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쉬운 거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전문 분야의 사회이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운법의 해상 이슈 어려운 것들인데 일반 분들한테 많이 다가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기업 활동을 이해하기에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활동하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은데요. 세월호 사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한진해운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첫째, 우리 그 전문가들, 우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전문 지식이 생각보다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장이라든지 회사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건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경우에도 선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그 화주 항만의 채권자들이 배를 막 압류해버리면은 화물이 수입자한테 넘어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화주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진해운에서는 배가 압류되지 않도록 현금을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준비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제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항구에 체류되면서 한진해운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런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과 관련해서도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나빴어요. 우리 그 해운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제 알았다면은 여론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법학자나 또 현장 전문가로서의 사회이사 뒤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런 분들한테 좀 제언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으실지. 해운 출신 이제 법학자 또는 뭐 조선 출신 법학자에 제한시켜서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회사 사회이사들이 많은데 해운 출신으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일했거든요. 그리고 해운회사도 조선 출신을 사회이사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해운회사는 조선 쪽의 전문가, 또 조선 쪽은 해운 쪽의 전문가 또는 경영하시는 분도 좋고 그 사회이사로 이제 좀 모시게 되면 그 회사가 다양한 전문성에 대한 어드바이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와 같은 이제 법학자라든지 또 경영학 또 해운 물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좀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사회이사로 재직하시던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좀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가 좀 중점적으로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2023년이었을 겁니다. 조선이 조금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수주도 많아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가 많아지면은 일단은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2년 뒤 되면은 이제 건조 대금을 받으니까 그 결과가 좋아지는데 수주를 받아서 선수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부채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시장 자체가 발주자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비테일로 계약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 조선과 같은 경우에 선박의 수주는 많아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현금을 산업은행 이런 데로 또 빌려올라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이제 장차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수주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건조 자금을 장차 2년 필요한 자금을 많이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경영진의 초미의 이제 관심사였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은행에서 그 2조 원이라는 대금을 대출해 주기보다는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수여를 하겠다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들어오겠다 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나오션이 후보자로 되고 이제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거기가 막 2조 원 정도 주식을 신주를 사 가지고 최대 주주가 이제 되게 된 거죠. 산업은행이 또 연결되어 있는 매각이었잖아요. 핵심 이슈 어떤 거였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업은행이 그 이제 신주 발행해서 최대 주주를 모셔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이 이제 기복이 심하니까
또 혹시나 이제 우리 인수해 간 회사에서 좀 경영이 잘 안 될 때는 산업은행이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지분을 다 내놓지 않고 한 20% 이상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산업은행도 한번 지분을 자기들이 한 28%인가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이제 안을 내놔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졌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승승장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그 대우조선해양의 그렇습니다. 이사회셨고, 또 구성원으로서 좀 이 회사를 살리고자 하셨던 마음이 또 크셨을 텐데 어떤 소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뭐 하나가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이제 좋다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도 지금 인수해서 잘합니다만은 그 전에 있던 뿌리는 대우조선해양이다. 과거에 하셨던 분들 공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노력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당시에 이제 산업은행 관점에서는 이걸 대우조선을 좀 빨리 안정화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 2조 원을 조달하는데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당시로는 뭐 최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또 가까이서 경험을 해보셨는데, 지금은 HMM 매각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참고할 만한 시사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대우조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제3자인 그 하나오션이 그걸 인수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HMM은 이제 해양진흥공사하고 산업은행이 이제 최대 주주로 지금 이제 자금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주식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대우조선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 해운도 이제 조선과 마찬가지로 부침이 또 있고, 또 이게 국제 경쟁이기 때문에 또 우리 나라로서는 이제 해운과 조선 모두가 이제 중요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최소한 20%, 해양진흥공사는 산업은행 중에서 한 20% 정도 지분을 가지면서 민영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조선의 민영화에서 배울 수 있다면은 정부가 이건 지분을 일정하게 좀 가지고 가서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인현 교수님 모시고 사회이사의 전문성이 기업의 이사회에 어떻게 발휘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추가로 김인현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또 다른 이사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영상과 기사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 허인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